밤 11시 방탄조끼를 입은 남자.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 한복판, 서울 청계천. BBC 베테랑 카메라맨 마이클 톰슨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20년간 세계 위험 지역을 누빈 그는 방탄조끼 없이 촬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12살 소녀는 불타는 코리아타운을 봤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아무도 돕지 않는 도시. 그날 이후 마이클은 확신했습니다. 대도시의 밤거리는 전쟁터다. 하지만 서울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벤치에 놓인 노트북.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 그리고 단 한 명의 경찰도 보이지 않는 거리. 이건 불가능합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세계가 의심했던 청계천의 기적. 지금부터 LA 폭동 생존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동네는 밤 11시에 안전한가요? 혼자 걸을 수 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BBC에서 20년째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죠. 제 손에서 탄생한 다큐멘터리가 5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편안한 마음으로 찍은 작품은 단 한 편도 없어요. 저는 LA 출신 흑인입니다. 1992년 제가 12살이었을 때 LA 폭동이 일어났죠. 로드니 킹 사건으로 시작된 그 폭동에서 저는 우리 동네가 불타는 걸 봤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이 심하게 당했어요. 가게 주인들이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고 약탈자들은 거리를 휩쓸었죠. 그날 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교회로 대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붉었어요. 불타는 건물에서 나는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죠. 엄마가 제 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절대 밖을 보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죠. 어떤 이들은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가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세탁소 주인이었죠. 평소에 저한테 사탕을 주시곤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가게를 지키기에 바빴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대도시의 밤거리는 전쟁터다.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지 않는다. 특히 인종이 다르면 더더욱. BBC에 입사한 후 저는 주로 위험 지역을 전담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총격 사건을 찍었고 디트로이트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서 마약 거래를 취재했죠. 볼티모어 프레더릭 더글러스 고등학교 앞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총기 난사 직후 현장을 담았습니다. 제 장비 가방에는 항상 방탄조끼가 들어있습니다. 레벨 3A 등급이죠. 9권총탄을 막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무게만 8kg 넘지만 20년 동안 이 조끼 없이 촬영한 적이 없어요. 동료들은 제게 방탄 마이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놀림이었는데 나중엔 존경의 의미가 됐죠. 제가 위험한 곳에서도 살아남았으니까요. 지난 5월 BBC 편집회의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편집장 데이비드가 말했죠. 아시아 안전 도시들, 정말 안전할까? 서울 청계천이라는 곳이 새벽에도 사람들이 나온다던데. 마이클, 자네가 가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줘. 동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정부 홍보 영상 아니야? CCTV로 도배한 감시 사회겠지. 북한처럼 통제된 지역만 보여주는 거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 벤치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뜬 사람, 무인 판매대에서 물건을 사가는 장면들. 댓글에는 믿을 수 없다, 조작이다, 연출된 거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선별된 구역이거나 철저하게 통제된 곳일 거라고요. 아니면 경찰이 시벤마다 서 있거나. 진짜 대도시가 밤에 안전할 리 없으니까요. 촬영 파트너는 에밀리 브라운이었습니다. 백인 여성이고 BBC에서 7년째 일하는 후배 카메라맨이죠. 마이클, 이번엔 방탄조끼 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은 안전하다잖아요. 에밀리, 20년 경력으로 말하는데 절대 안전한 도시는 없어. 특히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라면 더더욱.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방탄조끼 2벌, 헬멧, 응급키트, 호신용 스프레이. 혹시 모르니까요. 6월 어느 날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비상 상황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런데 공항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사람들이 느긋하게 걷고 있었고 아무도 가방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한 가족은 캐리어 3개를 그냥 벤치 옆에 세워두고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제가 에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짐을 저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LA 공항이었으면 10초 만에 없어졌을 거야.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마이클, 여긴 한국이에요. 다를 수도 있죠. 저희가 짐을 찾아 나오는데 공항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BBC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촬영 장소는 정하셨어요? 서울 어디 가실 건가요? 청계천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청계천.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밤에 가보세요. 낮보다 훨씬 예쁘고 사람도 많아서 활기차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밤에? 활기차다고? 밤이요? 밤에 안전한가요?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안전하다니요? 당연히 안전하죠. 청계천인데요. 새벽에도 조깅하는 분들 많아요. 순간 에밀리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 진심인가?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경찰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안전한 구역인가요? 경찰이요? 글쎄요.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한 거 아닐까요? 저는 20년 경력으로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숨기 좋죠. LA 다운타운도 사람 많지만 해지면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백미러로 저희 장비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방송 촬영하세요? 네, BBC에서 왔습니다. 오, BBC. 어디 촬영하세요? 청계천이요. 밤 풍경을 찍으려고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밤에 청계천 가면 사람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 힘드실 텐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거의 축제 분위기거든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밤에 사람이 많다고. 밤에 위험하지 않나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청계천이 서울에서 제일 안전한 곳인데. 버스킹도 하고 플리마켓도 열리고. 아,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요즘 새벽 러닝이 유행이라서. 새벽 러닝. LA에서 새벽에 밖에 나갔다간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겁니다. 실종자로. 에밀리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마이클, 진짜인가 봐요.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저희가 BBC에서 왔다고 하자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청계천 촬영하신다고요? 우와, 멋있다. 꼭 새벽 5시쯤 가보세요. 해 뜨기 전 청계천이 정말 아름다워요. 조깅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새벽입니다. 또 조깅입니다. 혼자 가도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오히려 새벽이 더 좋아요. 공기도 맑고. 이쯤 되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밤과 새벽의 청계천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취재한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해지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였고, 시카고에서는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였으며, 볼티모어에서는 택시 안에서도 문 잠그세요였거든요. 그날 저녁 에밀리와 저는 호텔방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사전 답사를 가자. 방탄조끼 입고 장비 없이. 마이클, 방탄조끼까지 필요할까요? 에밀리,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특히 우리가 흑인이랑 백인 외국인이잖아. 표적이 되기 쉬워. 밤 11시, 저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재킷 안에 입었고, 에밀리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죠.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밤 11시인데도 말이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계천 입구, 밤 11시 15분.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축제 분위기였죠.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산책하는 커플들이 보였으며 아이스크림을 파는 노점상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고 부모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에밀리, 저거 봐. 밤 11시에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LA였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겁니다. 누가 밤 11시에 갓난아기를 밖에 데리고 나와요? 조금 더 걸으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여성, 노트북으로 일하는 남성, 그냥 멍하니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 혼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소지품이었습니다. 핸드백을 벤치 옆에 무심하게 놓고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었죠. 저 남자 노트북 두고 갔어. 제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저거 최소 200만 원은 하는 맥북인데. 5분 후 그 남자가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어둡고 습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생 둘이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안전한가요? 한 여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이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데. 밤 11시인데도요? 시간이 뭐 중요해요? 항상 사람 있고 다들 서로 신경 써주거든요.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었죠. 새벽 12시가 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레깅스에 러닝화, 이어폰을 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을 세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실례지만 이 시간에 혼자 뛰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어폰을 빼며 되물었습니다. 무섭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새벽이고 혼자시고. 아,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새벽이 오히려 뛰기 좋아요. 시원하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위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제 재킷 안에 방탄조끼를 만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벽 1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있었어요. 가격표와 현금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둑은 없나요? 글쎄요. 제가 일한 지 1년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새벽 2시, 청계천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컵라면을 먹는 직장인들, 자전거를 타는 배달원들, 산책하는 노부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찰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방탄조끼를 벗었습니다. 여기선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에밀리와 함께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한 촬영 장비를 갖추고요. 진짜 새벽 5시에 사람들이 나올까? 에밀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인데 이미 수십 명이 조깅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네, 3년째요. 여름엔 4시 반, 겨울엔 5시 반쯤 나와요. 혼자 나오시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안하다니요? 왜요? 여기 청계천인데.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인데도요? 새벽이 뭐 어때서요? 오히려 새벽이 좋아요. 공기 맑고 시원하고. 저기 보세요. 다들 운동하잖아요. 저는 LA 폭동 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을.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돌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 젊은 여성이 신발끈을 묶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주워주고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병을 벤치에 놓고 체조를 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새벽 6시가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계천 곳곳에서 단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태극권, 에어로빅 요가.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회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거였죠. 한 태극권 그룹의 70대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요. 따라하면 돼요. 옆에 아주머니가 영어로 통역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설프게 태극권을 따라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어요. LA에서 저는 항상 카메라 뒤에 숨었거든요. 렌즈 너머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환영했어요. 에밀리가 나중에 말했죠. 마이클, 15년 만에 내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오전 7시 출근 시간,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마치 출근길을 즐기는 것처럼. 한 은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청계천으로 출근하세요? 네,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안전해서요? 안전도 안전인데 그냥 좋아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다들 웃고 있잖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LA에서는 출근길에 아무도 웃지 않거든요. 다들 경계하며 빨리 걸어가죠. 오후 3시, 학교가 끝난 시간. 중고등학생들이 335 모여 있었는데 담배 피우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한 무리의 여고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여기 자주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 좋아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왜요? 청계천인데. 엄마도 어릴 때 여기서 놀았대요. 저녁 7시, 퇴근 시간. 회사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여기저기서 열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죠. 한 버스커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 중 한 명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춤을 추고 돌아왔는데 지갑은 그대로였어요. 밤 9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 유모차를 끈 부부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장난을 치게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사과했죠. 그런데 물 맞은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원하네요.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LA였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시카고에서도 디트로이트에서도 모든 안전한 곳에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극단적인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BBC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말이죠. 첫 번째 실험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50만 원이 든 지갑을 청계천 벤치에 놓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한 여성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그녀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죠. 그러자 그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도 전력 질주했어요. 아저씨, 지갑이요. 결국 100M쯤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며 10,000원을 주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LA였으면 30초 만에 지갑이 사라졌을 겁니다. 돈만 빼고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죠. 두 번째 실험은 새벽 1시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벤치에 쓰러진 척했어요. 의식을 잃은 것처럼. 1분도 안 돼서 조깅하던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자 그녀는 즉시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청계천에 남자분이 쓰러져 있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제 맥박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자기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3분 만에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보호막을 만들었죠. 제가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하자 한 아주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응급 상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안 다치셔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LA 폭동 때 쓰러진 남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세 번째 실험이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한적한 시간. 에밀리가 제 가방을 낚아채고 도망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도둑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쫓아왔고 조깅하던 남성이 전력 질주했으며 편의점에서 나온 알바생도 뛰어왔습니다. 에밀리는 20M도 못 가서 포위됐습니다. 야, 거기서. 배달 라이더가 소리쳤죠. 저희가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자 그들은 먼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가방 맞죠? 배달 라이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네. 청계천에서 도둑질이라니. 조깅하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봐요. 이런 일.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LA에서 제가 12살 때 봤던 그 쓰러진 남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남자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LA에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었어요. 총 맞을까봐. 하지만 여기서는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21살로 보이는 여대생이 혼자 있었어요. 이름표에 김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새벽엔 혼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LA였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새벽에 젊은 여성이 혼자 편의점을 지킨다니. 무섭지 않아요? 서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새벽 손님들이 더 친절하세요. 새벽에도 손님이 많나요? 조깅하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 야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꽤 있어요. 그때 취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갔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서영 씨는 태연했습니다. 김 사장님, 또 술 드셨네요. 서영아. 미안. 숙취 해소제 드릴까요? 고마워. 취객은 물건값과 함께 10,000원을 더 냈습니다. 서영아, 새벽에 고생하잖아. 에이, 안 받아요. 그냥 집에 조심히 가세요. 취객이 나간 뒤 제가 물었습니다. 단골이에요? 네, 동네 인쇄소 사장님이에요. 매일 밤 오시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그래도 취객은 위험하지 않나요? 서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년째 일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뭐였어요? 작년 겨울 새벽 3시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LA에서 제가 취재한 편의점 강도 사건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요?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네 아저씨 3분이었죠. 서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분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뭘 찾으세요? 되게 부드럽게 물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우연히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들어보니 CCTV로 보고 계셨대요.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요. 제가 새벽에 혼자 일하니까 항상 신경 써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CCTV를 보며 지켜주고 있었다니. 지금도 누가 보고 계세요? 아마요. 저기 보이는 치킨집, 인쇄소, 분식집. 다 24시간이거든요. 서로 봐주는 거죠.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죠. 서영아, 커피 하나 줘. 아, 외국분이네. BBC에서 오셨다고요? 그 아주머니는 근처에서 3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영이가 위험하면 10초 만에 5명은 뛰어올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경찰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걸. 종로경찰서는 청계천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장실에서 만난 정태준 서장은 예상과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도 없이 셔츠만 입고 있었죠. BBC에서 오셨다고요? 청계천 취재? 네, 밤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서요. 정 서장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청계천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시민들이 지켜요. 우린 그냥 백업이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천 일대 강력 범죄율 0.02%. 세계 최저 수준이죠. 소매치기는 3년간 제로. 성범죄는 5년간 제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500대의 CCTV. 그것도 도움되죠. 하지만 진짜는 500만 개의 눈이에요. 정 서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다 잠재적 경찰이에요.
누가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달려들죠. 실제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소매치기 미수가 한 건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 가방을 노렸는데 3초 만에 제압당했죠. 경찰이 아니요. 시민 5명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범인은 울고 있었고 정 서장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민들이 그 범인을 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죠. 그래서요? 범인이 백수 3년 차,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범죄자한테요? 정 서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자율방범대 아시나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매일 밤 순찰하시죠. 무기라도 들고요? 아니요. 그냥 손전등이랑 호루라기.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선이거든요. 우리는 함께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정 서장이 곳곳을 설명했죠. 저 할아버지 보이세요? 벤치에 앉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전직 육군 대령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4시간씩 앉아 계세요. 왜요? 본인 말로는 보초 서는 거래요. 은퇴 후 할 일 없으니까 청계천 지킨다고. 조금 더 걸으니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 학생들 학교 시간에 맞춰 나오세요. 혹시 탈선할까봐.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LA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정 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죠. 청계천도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그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지금은 모두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청계천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외국분이네. 밤새 뭐 하셨어요? 청계천 안전성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그런 거 취재할 게 없어요. 그냥 안전해요. 왜 안전한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는 청계천 자율방범대 회장 최병우 씨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6.25 전쟁 때 내가 5살이었어요. 피난 가는 길에 부모님을 잃었죠.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날 먹이고 재워줬어요. 할아버지는 청계천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나 했는데 이제야 갚는 거예요. 이 청계천을 지키면서. 후회는 없으세요? 매일 밤 나오시잖아요. 왜 후회해? 매일 밤 여기 나오면 행복한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고. 그때 조깅하던 젊은 여성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내가 안전하게 뛰어야지. 여성이 지나간 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매일 새벽에 뛰어요.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 끝나고 운동한대.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심한대요. 저는 LA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서로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흑인, 백인, 한국인, 히스패닉. 모두가 서로를 적으로 봤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인종도 계층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LA 출신이에요. 1992년 폭동 때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밤거리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됐어. 미국 가서 꼭 알려요. 사람은 서로를 지킬 수 있다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에는 이미 수백 명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탄조끼 없이 자유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템즈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시민 순찰대와 함께 템즈강을 걸어요. 아직 청계천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청계천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였어요. 안전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첫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의 도시는 어떤가요?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첫걸음이 되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동네는 밤에 안전한가요? 서로를 지키는 문화가 있나요?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